오늘은 배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SC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은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를 말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냥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구축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고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이제 수정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런 소스 코드, 그런 프로그래밍 파일들은 내 컴퓨터에만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일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시스템은 빼버리고 그냥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갖고 이렇게 다운받아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 고쳐졌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를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딱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배포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리눅스 시스템을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소스 코드를 통째로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컴파일된 바이너리가 아니라 소스 코드를 통째로 배포하는,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다운받아서 직접 컴파일해 갖고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배포를 하는데, 그 소스 코드를 직접 배포하는 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다운받아 갖고 그냥 압축 풀고 컴파일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는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죠. 보통 실무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개발자가 몇백 명씩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소스 코드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잘 다루는 것 또한 개발자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뭐 CVS, SVN, 그 다음에 Git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Git로 거의 다 이제 대동단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Git가 워낙 기능도 다양하고, 그리고 쓰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Git로 거의 다 이제 가고 있고, GitHub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대의 Git 저장소, 온라인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입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크게 그냥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그냥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만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고 저장소를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 GitHub를 쓰게 되어 있고 GitHub 저장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GitHub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Git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SCM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Git만 다룰 거예요. Git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Git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 하면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Git로 딱 이렇게 SCM으로 딱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뭔가 막 고치죠. 고친 다음에 그거를 그 소스 코드를 고쳤다고 하는 거를 반영하는 행위가 커밋이라고 부릅니다. 커밋 행위가 있는데 커밋을 할 경우에 Git 같은 경우에는 로컬 저장소에만 반영돼요. 다른 SCM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고친 다음에 커밋을 해버리면 원격, 그러니까 SCM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중앙 시스템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전혀 다른 거죠. Git는 로컬 저장소하고 원격 저장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소스 코드는 무조건 로컬 저장소에만 다 반영이 됩니다. 다 반영이 돼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내용입니다. Git는 로컬하고 리모트로 다 분리되어 있어요. 저장소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브랜치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다 로컬에서밖에 안 돌아가요. 뭔가 어떤 Git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로컬 저장소에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이런 푸시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클론이라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는 이런 행위를 말해요. 처음에 내가 프로그램을 딱 짜겠다, 아니면 어떤 회사에 딱 입사를 해갖고 개발자로 딱 갔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봐 하게 되면 그 소스 코드를 고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Git 저장소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Git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클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로컬 저장소로 복제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컴퓨터에 있는 Git 저장소는 로컬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원격 저장소에는 반영이 안 돼요. 다 그냥 내 컴퓨터 내에서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는 행위, 그걸 이제 복제라고 부르고요. 커밋은 이제 소스 코드를 뭔가 막 고쳤으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장소에. 그거를 이제 커밋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조건 로컬 저장소에만 적용이 됩니다. 원격으로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원격 저장소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커밋하고 이제 푸시를 해줘야 되는 행위를 동시에 묶었을 때 가능한 거지, 커밋만 했다고 해서 원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푸시는 로컬 저장소 변경 사항을 중앙 저장소에 반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커밋을 막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푸시를 안 해주면 원격 저장소에는 여전히 반영이 안 됩니다. 뭔가 복제를 해서 막 고쳤는데 푸시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이게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서 가져가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내가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Git는 로컬 저장소하고 원격 저장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고, 원격 저장소에 뭔가 반영하기 위한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브랜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Git 브랜치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 브랜치라는 개념은 Git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뭐 SVN이라든지 CVS에도 이미 있습니다. 다 있었던 내용인데, 브랜치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나무 가지, 나무 줄기 뭐 그런 뜻입니다. 나무에 기둥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나무 줄기가 이렇게 뻗어서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트 저장소를 처음에 딱 만들게 되면 원격 혹은 로컬 둘 다 마스터 브랜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브랜치라고 다 불러요. 뭐 몸통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브랜치라고만 다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저장소를 하나 딱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브랜치가 딱 생깁니다. 로컬 저장소뿐만 아니라 원격 저장소에도 마스터 브랜치가 딱 생겨요. 기본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개발 회사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다 브랜치를 만듭니다. 브랜치를 만드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뭔가 내가 고칠 게 하나 있다. 그건 브랜치 만드는 거예요. 뭔가 뭐 기능 구현을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럼 브랜치 만드는 겁니다. 이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만드는 겁니다. 마스터를 복제해서 브랜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앱 로그인 수도 결국엔 마스터 브랜치를 가지고 복제해서 만드는 거고요.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만들면 내가 사용할 브랜치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한 다음에 난 앱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 추가를 할 거야. 그러면 요 앱 로그인이라는 브랜치에 반영이 돼요. 로컬 저장소에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앱 로그 브랜치에만 다 반영이 됩니다. 마스터에는 반영이 안 돼요. 물론 소스 코드를 고치기 위해서 브랜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체크아웃 명령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브랜치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스터를 브랜치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 거야, 아니면 앱로그인이라는 브랜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지정을 해주면 이제 나는 이제 앱로그인 브랜치만 가지고 여기에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원격도 마찬가지예요. 원격도 마찬가지고 로컬에도 마찬가지고 브랜치가 이렇게 딱 앱 로그인이 딱 지정이 되면 원격도 앱 로그인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푸시를 한다 하더라도 앱 로그인 브랜치에만 푸시가 돼요. 원격 저장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스터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JSP 뭐 수정할 게 있다, 확인할 거 있다. 그럼 브랜치 만드는 겁니다.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만들면 돼요. 브랜치를 만들어서 요 브랜치로 탁 바꾼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다 각각 브랜치마다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스터를 가져다가 다 복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브랜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이 동영상 주제가 배포란 무엇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배포란 무엇인가에서 배포를 할 때에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받아와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걸 가져다가 할 거냐 이런 생각에 이제 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브랜치들을 몇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개발 브랜치 아니면 뭐 스테이징 브랜치 이런 식으로 하고, 마스터는 그냥 프로덕트 브랜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거는 마스터 브랜치만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해요. 개발은 개발 브랜치만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고, 스테이징은 스테이징 브랜치만 가지고 한다, 이렇게 룰을 정해요. 그러면 내가 개발할 때는 개발 브랜치만 가지고 막 했다가 개발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거를 스테이징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머지라는 것도 역시 뭐 기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뭐 SCM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만들었죠. 마스터를 복제를 해서 버그피스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그피스 브랜치를 가지고 배포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스터 브랜치가 프로덕트 브랜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트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고쳤으니까 고친 내용을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하나로 합치는 행위를 머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행위 자체를 머지라고 부르는데, 방법이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트허브라든지 아니면 기틀랩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기트 저장소를 운영하는 기틀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기트허브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죠. 거기서 이제 브랜치를 하나로 합치는 행위, 액션은 각각 달라요. 기틀랩 같은 경우에는 머지 리퀘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머지 리퀘스트라고 부르고, 기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풀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풀 리퀘스트 요청을 날리면, 이제 요청을 알리는 것이 리퀘스트라는 것이 요청이니까, 그러면 왜 이 리퀘스트라는 행위가 필요하느냐, 이거를 리퀘스트 같은 거를 딱 알리게 되면은 이 마스터 브랜치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메일이나 알람이나 이런 게 갑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합치기 위한 요청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검토를 하는 거죠. 얘가 잘 고쳤나? 뭐 버그는 없나? 아니면 뭐 소스 컨벤션 뭐 이런 거를 잘 지켰나? 이런 거를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데 혼자 보지 않아요. 이 개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봅니다. 풀 리퀘스트나 머지 리퀘스트를 날리면 게시판 같은 게 하나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판 같은 게 하나 열려갖고, 게시판 내용이 뭐 이러이러한 요청이 머지 요청이 있습니다 해갖고 뭐 머지를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쭉 나있고, 그 밑에 댓글로 달 수 있게끔, 게시판에 보면 그 댓글 기능들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완전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딱 열려있고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댓글에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점들을 막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코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짜면 더 좋지 않겠냐? 야, 이거는 좀 버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댓글들을 막 달아주는 겁니다. 이런 요청이 오면, 풀 리퀘스트라든지 머지 리퀘스트가 오면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코드 리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발자들이 그런 코드 리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아직 좀 부족하다, 뭐하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또 수정을 해요. 다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풀 리퀘스트라든지 머지 리퀘스트 요청을 알리게 되면, 아직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면 이 마스터 브랜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머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런 이렇게 OK 버튼 같은 걸 누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 버그피스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머지라는 행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기트를 쓴다 할 경우에 다 이런 식으로 다 기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트는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가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기 위한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그걸 쓰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로컬 저장소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커밋했다, 원격 저장소에 반영이 안 돼요. 다 로컬 저장소에만 되는 거고요. 브랜치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기본적으로 마스터 브랜치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뭔가 고치거나 뭔가 기능 추가를 할 때에는 항상 브랜치를 생성해서 한다. 브랜치를 생성해서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브랜치를 생성해서 다 고쳤다 이랬을 경우에는 머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틀랩 같은 경우에는 머지 리퀘스트, 기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풀 리퀘스트, 이런 요청을 날리게 되면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한테 메일이 가거나 이렇게 하고, 게시판이 하나 열리면서 코드 리뷰를 다 해준다. 코드 리뷰에 있는 걸 다시 또 다 반영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그때 머지를 딱 해주게 된다. 그래서 머지가 이루어지면서 마스터 브랜치에 내가 수정한 내용이 딱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Git를 다루는 것이 잘 다루는 것, 그냥 다루는 것도 아니고 잘 다루는 것이 개발자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뭐 몇 개 이렇게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몇 개가 아니에요. Git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고 방대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Git라고 해서 무슨 소스 코드가 안 꼬이느냐, 대표적인 게 머지를 했는데 뭐 컴플리트라고 그래갖고는 충돌나는 소스 코드가 충돌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 익히고 있어야 잘 사용하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Git를 잘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것이냐, 여러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Git를 이렇게 사용하면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익힐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Gi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동영상에는 주제가 그냥 배포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Git에 대해서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Git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데,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it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Git를 설치를 하게 되면 Git 쉘이라고 해서 그 명령어 쉘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Git를 간단하게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커밋하고 반영하고 브랜치 만들고 이렇게 그 정도만 할 건데, 그 정도 하는 데 있어서 Git 쉘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STS 이클립스에서 하면 됩니다. 스프링 STS 이클립스에서 Git를 그냥 이 화면에서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쉘까지 막 설치를, 물론 개발 회사에 내가 입사를 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해요. 실제로 하게 되면. 이 STS 이클립스에서 지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다양하고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지만 Git 쉘에서 다루는 명령어를 모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Git 쉘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나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STS 이클립스에서 지원하는 기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STS는 전 시간에 말했듯이 이건 자바 개발을 위한, 자바 스프링 개발을 위한 ID 툴이었죠. 편집 툴이었는데 여기서 Gi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헬로 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봤죠. 사실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본 템플릿 같은 걸로 샘플 그냥 만들어 준 거죠. STS 이 툴이. 그래서 컴파일 하는 거는 이제 메이븐을 이용한다 그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소스 코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트허브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을 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itHub를 이용해도 되는데, 뭐 GitLab을 이용하든 GitHub를 이용하든 그거는 다 똑같아요. 사실상 UI만 좀 다를 뿐이지 사용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GitHub를 사용해 보길 권장을 드리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GitLab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보면은 이렇게 뭐 델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테스트 하느라고 몇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업다트톤 치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드미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고, 여기 클론 요 버튼이 보이죠?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저장소의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복사해 주는 거죠. URL을 복사해 주는 건데, 요 주소를 가지고 이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저장소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깡통 저장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소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다시 STS 돌아와 보면 이게 아직 기트 소스 코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이 로컬 컴퓨터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로컬 컴퓨터에만 소스 코드가 있는 거라서 이거를 기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기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기트를 이용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여기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디렉토리랑 기트 저장소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관리를 안 하고 싶은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타겟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기트 저장소에 소스 코드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컴파일 할 때마다 시시각각 바뀌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소스 코드 관리를 안 하고 싶다, 이런 거죠. 기트 소스 코드를.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기 윈도우즈 메뉴 들어간 다음에 쇼 뷰 들어가시면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면 옆에 이렇게 열려요. 어떤 분들은 여기 옆에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러다가 잡아 당긴 다음에 옆에 놓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다르죠, 내용이. 이 옆에 놓는 겁니다. 이분 깜빡깜빡 거리고 있으니까. 여기 놓으면 이렇게 이사가 옵니다. 이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면은 이거랑 좀 달라요. 보시면 이거는 파일 시스템 상에 탐색기 상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파일, 점으로 시작하는 거는 안 보이는 파일들이죠.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세팅스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런 게. 그죠? 네, 세팅스 디렉토리도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해갖고 안 보이는 파일로 git ignore git ignore 이런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보면 이클립스라고 되어 있죠. 이클립스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말해요. 그리고 메이븐이 사용하는 생성하는 디렉토리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소스 코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 주면은 Git가 알아서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을 다 제외를 시켜줍니다. 소스 코드 관리를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놔두시고요. 자, 이제 Git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로컬 저장소를 먼저 만듭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Git는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Git를 처음에 올리는 방법은, Git로 이렇게 소스 코드를 관리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로컬 저장소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를 원격 저장소랑 묶어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탁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하고 로컬 저장소가 하나로 묶여갖고 이제는 여러 사람이 딱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로컬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로컬 저장소에 있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딱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반영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원격 저장소는 여기에 요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저장소 될 거고, 그 URL은 여기 보면 나온다. 그러면 로컬 저장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팀이라고 있어요. 팀. 여기 보면 쉐어 프로젝트라고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Git 레파지토리 이렇게 나옵니다. Git 저장소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 창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 창은 로컬 Git 저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Git 저장소가 지금 없어요. 클릭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레파지토리 저장소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해갖고 만들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야 이렇게 쓰는 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쓰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디폴트로 이거 쓰는 걸로 하고요. 피니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요 왼쪽에 타겟 로케이션이 없었어요.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STS 워크스페이스 소스 그 디렉토리랑 타겟 로케이션이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피니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이콘이 그죠? 아이콘이 어떻게 됐습니까? 꺽쇠가 생겼죠? 꺽쇠가. 네, 꺽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유저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추가를 해줄게요. 이거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윈도우즈에서만 생기는 건 같은데 리눅스에는 이게 안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꺽쇠가 생겼는데 이 꺽쇠 앞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직 소스 코드 추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저장소만 묶어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소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려야겠죠. 올리는 거는 커밋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커밋이 있죠. 아까보다는 다른 메뉴가 더 많아졌잖아요. 아까는 쉐어 프로젝트가만 있었는데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Git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밋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밑에 생깁니다. 물론 이 밑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끌고 와갖고 밑에 놓으세요. 밑에 놓으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3개의 창으로 나눠져 있죠. 3개 창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스테이지드, 언스테이지드, 스테이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스테이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Git에는 스테이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뭔가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 스테이징 상태가 돼야지만이 Git가 스테이징 상태에 있는 파일만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해줍니다. 뭐 커밋을 한다거나 푸시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다 스테이징 상태여야지만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언스테이징 상태에서는 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징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언스테이징 상태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걸 다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 눌러갖고 이걸 눌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징 상태로 옮겨주는 거를 이제 인덱스 한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택한 파일들을 인덱싱 해준다, 인덱스 추가해준다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징 체인지다 이쪽으로 이사가 갑니다. 여기 있는 거 딱 이사 가요. 이사 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콘도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생기고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보면 플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빼버리면, 자, 아이콘 또 바뀌면서 여기 뭔가 버튼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오른쪽에 보면.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 코드를 이제 처음에 커밋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뭐 init 커밋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소스 코드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밑에는 이제 커미터랑 이제 이렇게 기술자들을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메일 주소랑 뭐 아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것 또한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개발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커밋을 했는지 이게 로고에 남거든요. ABCD가 했다 이런 식으로 욕먹습니다. 누군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사내 메일 주소랑 내 아이디, 그걸 가지고 딱 적어 놓으셔야지, 이거 그냥 여기서 했다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개발 회사에 입사해갖고 하는데 갔는데 무성의하게 한다 그러면 욕먹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건 메일 주소예요. 메일 주소인데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커밋을 해줍니다. 커밋하고 푸시가 있고 커밋이 있죠. 지금은 아직 원격 저장소가 없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에만 하는 거라서 그냥 커밋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아이콘이 변했죠. 그쵸? 아이콘이 변했습니다. 뭔가 변했어요. 그쵸? 아까는 뭐 이렇게 시커멓고 뭐 해다 플러스 돼 있던 것이 뭔가 노란색 아이콘이 하나가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말은 뭐냐? Git 소스 코드의 저장소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 추가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소스코드 수정하면 되죠. 뭐 어떻게 하긴, 수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자, 수정을 하면 왼쪽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꺽쇠가 생겼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른 건 안 생겼어. 다른 건 없는데 얘가 생겼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파일이 수정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 unstaged change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아직 Git를 이용을 해서 뭔가 커밋하거나 푸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기에 하나가 딱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이런 걸 다 해줘요. 얘가 얘를 고쳤다 그러면 또 여기다 뭔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뭔가 고쳤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추가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커밋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모델 변수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한글로. 영어로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커밋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뭡니까? 이거는 로컬 저장소에만 되는 거다. 여기에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뭐 없어요.
그쵸?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비어있잖아요. 그쵸? 비어있는 겁니다. 다 로컬 저장소에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원격 저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기트허브를 쓸 경우에는 쉽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트 저장소,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팀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은 리모트가 있습니다. 리모트가 있고요. 여기에 푸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팝업창이 나옵니다. 데스티네이션 기트 리파지토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리모트가 아니라. 그래서 리모트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원격 저장소 혹은 뭐 최종 목적지 저장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건데 이게 로케이션에서 뭐 로컬 폴더 이렇게 나오는데 로컬 폴더 말고 우리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 URL을 알아야겠죠. 그거는 여기에 이 화면에서 클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URL이 나옵니다. 기트허브도 마찬가지예요. 기트허브도 화면에 보면 이렇게 클론 이 버튼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클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얘는 이렇게 탭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왔다 딱 하시면 이런 식으로 URL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카피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는 이 기트허브 화면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이런 버튼이 있네요. 코드 버튼이 있는 거고요. 비틀랩 같은 경우는 클론 버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URL이 카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 알아서 이렇게 딱 다 채워줘요. 다 채워주고 요 부분만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비트 저장소나 아니면 비틀랩을 이용할 때 계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계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정 저장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딱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Next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드랍박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마스터 브랜치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기트 저장소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스터 저장소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마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랜치가 마스터를 해주고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spec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finish를 해주면 원래는 돼야 돼요. finish를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GitHub 같은 경우에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GitHub도 이런 식으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 거거든요. rejected, none, fast forward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GitHub도 그렇고 GitLab도 그렇고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원래는 이게 딱 그냥 이 메시지가 안 나온 경우에는 자동으로 된 거고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GitHub를 쓴다 하더라도 왕왕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원격 저장소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오른쪽 위에 가면은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팝업창 하나 열고요. 여기에 기트라고 있습니다. 기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창이 바뀝니다. 네, 화면이 바뀌었죠? 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클릭하면 아까 좀 전에 화면이 나오고 기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고 로컬 레파지토리죠 보면은. 그렇죠? 딱 봐도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보면 리모트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원격 저장소 묶는 것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트 리모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격 저장소 이름을 이제 오리진이라고 부릅니다. 기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불러요. 따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뭔가 또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change를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됐네요. change 말고 여기서 이제 add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advanced를 누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팝업창이 나오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얘들도 여기 마스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와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add spec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렇게 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inish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save and push를 눌러줘요. 눌러주면 역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리모트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돼요. 뭔가 두 개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에 있는 부분에 컴피그 패치를 눌러보면은 컴피그 패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없죠. 없으면 또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에 세이브를 해주고요. 리모트에서 다시 오른쪽 파워풀을 눌러갖고요. 우리 패치를 누릅니다. 이제 패치를 누른 다음에요. 파업창 열어서 패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패치 리파지토리 오리진이라고 파업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격 트래킹에 원격 저장소에 그 오리진 마스터 그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고요. 추가가 됩니다. 패치를 하게 되면은. 패치를 한번 하게 되면, 가져오게 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이 로컬에다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레파지토리가 있죠. 레파지토리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머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팝업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머지를 이렇게 해주면 네. 원격 저장소에 머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모트 트래킹 브랜치 이런 식으로 로컬 이제 바뀌었죠. 이게 로컬 마스터가 원격 트래킹 브랜치 오리진 마스터에 머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push to origin 이렇게 해줍니다. 오리진이 원격 저장소 이름이기 때문에 오리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올라왔죠. 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에러가 가끔씩 생깁니다. 한 번에 이제 푸시 딱 했을 때 한 번에 됐으면 참 고맙겠는데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에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한 번이 묶였기 때문에 다시 해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뷰에 홈 들어간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 이 꺽쇠로 바뀌죠. 그리고 언스테이지에 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하고 커밋을 하게 되면 네, 로컬 저장소에 이렇게 딱 반영이 되는 거고 실제 원격에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파트 마스터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죠. 하나가 이렇게 푸시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 투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푸시 브랜치 마스터 되어 있는데 오리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 원격에다가 반영이 된 거죠. 예, 에러가 안 나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갖고 로컬 저장소를 만들고 원격 저장소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앞에서 말한 브랜치, 브랜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컬 저장소도 그렇고 원격 저장소도 그렇고 지금 마스터밖에 없거든요. 배포는 항상 마스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수정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마스터에다가 직접 푸시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게 돼 있어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권장을 다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클립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브랜치 만드는 것도 역시 로컬 저장소에 브랜치를 만들고 그거를 원격 저장소에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액션은 전부 다 뭐 푸시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모든 액션은 전부 다 로컬 저장소에만 반영이 된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팀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스위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2 되어 있죠. U 브랜치라고 되어 있고요. 예. 뭐 없습니다. 브랜치 만드는데 그냥 이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체크아웃 U 브랜치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요 브랜치로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이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그냥 브랜치만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마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게 되면 요거를 만들고 여기에 레파지토리 체인지 인코딩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생성하고 그 브랜치로 바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체인지 인코딩으로 바뀌었죠. 그죠? 브랜치를 바꾼 거예요. 그럼 마스터로 다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팀에 들어가서 스위치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마스터 있고 체인지 인코딩 현재 인코딩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고 마스터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뀌죠? 그다음에 팀 가갖고 체인지 인코딩을 선택을 하면 제가 만든 브랜치로 딱 바꾸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인코딩을 고친다 그랬으니까 고쳐야겠네요. 뭘 고칠 거냐?
기본적으로 생성한 요 헬로 월드 요 애플리케이션에는 UTF 파일 인코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포를 하게 되면 한글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글 깨지는 거를 UTF 파일 인코딩을 추가를 하게 되면 한글이 깨지지 않거든요. 네, 여기에 필터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시켜주면,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이제 UTF-8 이제 적용이 돼갖고 한글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했으니까 이게 꺽쇠가 되고 이게 언스테이지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를 넣고요. 이제 커밋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로컬 저장 후에 커밋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브랜치를 만들었죠. 이거는 로컬 저장소에만 브랜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격에는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브랜치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없어요. 그쵸? 네,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는 하려 그러면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로컬 저장소에만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로컬 저장소에만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브랜치마다 다를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change encoding 브랜치에 web.xml 파일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껐다가 마스터로 바꿔볼게요. 네, 바꿨습니다. 그러면 web.xml 여러분 없어요, 내용이. 그죠? 네, 브랜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전혀 다른 저장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반영하고 다 하려고 그러면 머지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꿨죠. 다시 바꾸면 이렇게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할 때마다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내용이 또 바뀌어요.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에디터가 다 알아서 이렇게 다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로컬 저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로컬 저장소에 마스터로 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격 저장소에서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에서 머지를 하는 그런 요청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머지 리퀘스트라든지 기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풀 리퀘스트라고 불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로컬 저장소에만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이거를 push to origi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업데이트가 됐네. 이거는 push to origin이 아니라 push branch change encoding이라고 따로 있죠.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또 열리면서 원격에다가 이 브랜치를 푸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게 되면 네, 팝업창에 보면 new 브랜치라고 나오죠. 이거를 왼쪽은 로컬이고요, 오른쪽은 원격입니다. 원격에 이 브랜치를 생성하면서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생성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푸시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푸시가 됐습니다.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에 브랜치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파일 누르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change encod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역시 마스터 이렇게 누르시면 이 팝업창을 누르면 드랍박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시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볼게요. 몇 점 몇 셈이 됐죠?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마스터를 바꾸게 되면 없죠. 없습니다. 브랜치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나만의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원격 저장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브랜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또 작업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만 한다 그러면 굳이 원격 저장소에서까지 브랜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대부분 나 혼자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이제 나 혼자 했지. 좀 큰 거다. 기능을 추가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치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 사람하고 공유해야 될 경우에는 원격 브랜치들 역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해갖고 테스트도 다 했어요. 이제 이상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로 이거를 합쳐줘야 돼요. 얘를 이제 마스터에다가 반영을 해야겠죠. 왜? 마스터 브랜치만 가지고 배포를 할 거니까. 물론 얘를 가지고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스터에서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로 대부분 다 머지를 해줍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은 기틀랩 같은 경우는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트허브 같은 경우에는 풀 리퀘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해주면 그냥 게시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사인은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머지를 해달라고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밋 머지 리퀘스트 이걸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창이 바뀌어요. 그야말로 게시판이죠, 게시판. 그래서 리퀘스트 내용이 이렇게 쭉쭉 나오고 여기에 이제 커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커멘트는 누가 다는 거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머지 리퀘스트 혹은 풀 리퀘스트 이거를 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개발자들에게 메일이 다 갑니다. 다 가서 뭔가 뭔가 배포를 위한 머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메일이 가고요. 그럼 그걸 인지한 개발자들이 이 내용들을 다 보는 거예요. 뭘 바꾼 거냐, 뭐 어떻게 한 거냐 해서 다 보고 코드 리뷰를 해줍니다. 다 코드 리뷰를 다 해줘요.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댓글 달 수도 있고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이 머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머지 버튼은 마스터 브랜치에 합치는 거죠. 그리고 옵션으로 머지를 하면서 이 브랜치를 지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에 이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화면은 로컬 저장소에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격 저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머지드 이렇게 됐다고 나오죠.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가고 레파지토리 파일 들어가갖고 해보시면 없어요. 브랜치가 머지하면서 지우라고 했거든요. 그쵸? 마스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실제로 반영이 됐나. 요점 XML이었죠? 하게 되면 네 반영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격에서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로컬에서는요. 로컬 저장소에는 상관없어요. 로컬 저장소는 브랜치가 로컬 저장소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원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격에서 브랜치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로컬 저장소의 브랜치는 삭제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스터 브랜치,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 하고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 하고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원격은 원격대로 돌아갔던 거고 로컬은 로컬대로 돌아갔던 거기 때문에 보시면 바꿨더니만은 웹적 XML에 없네? 필터 적용한 게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아직 안 받아온 거죠, 반영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주느냐면 그거를 풀이라고 부릅니다. 풀. 갖고 온다 아니면 fet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풀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반영이 됩니다. 새로운 파일로 갖고 온 거죠. 갖고 와갖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습관이 나오느냐 하면은 배포하는 브랜치, 그러니까 마스터를 이제 배포하는 브랜치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포하는 브랜치를 가지고 뭔가 일을 잘 안 해요. 거의.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 마스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막 수정 안 합니다. 어차피 다 바뀌어요. 어차피 누군가가 또 바꿔놔요, 그거를.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 막 수정해 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는 그냥 동기화만 시켜놓고 뭐가 바뀌었나? 누가 바꿨나? 그거 좀 알라고 그냥 풀만 계속 날립니다. 패치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수정하고 뭐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브랜치를 만들어서 해요. 브랜치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진짜 욕 뒤지게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랜치를 이렇게 로컬에서 만들었잖아요. 로컬 브랜치를 만들어요. 브랜치를 만들면 로컬에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체인지 인코딩하고 마스터를 합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컬 저장소에서 체인지 인코딩에 있는 내용을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에 머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머지를 시키게 되면 반영이 되겠죠. 로컬 저장소 마스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푸시를 날려요. 로컬 저장소의 마스터에 반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원격 마스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욕 뒤지게 먹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욕 뒤지게 먹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원격 저장소에 브랜치를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마스터에 요청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로컬 저장소에 마스터를 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에다가 푸시를 해버리면 이거는 무슨 요청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반영이 돼버립니다. 그냥. 물론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하지 못하도록 퍼미션을 다 막아버립니다. 웬만하면. 잘나가는 웬만한 회사들은 그걸 다 막아버려요. 네. 푸시 퍼미션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그냥 땡겨오기만 하는, 클론만 하고, 이렇게 받아올 수만 있는, 업데이트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거를 안 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스터 브랜치에 로컬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원격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 뒤지게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는.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브랜치를 만들어서 로컬 브랜치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원격 브랜치도 만드세요.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푸시 브랜치 체인지 인코딩 이걸 하게 되면 다 생성하고 다 해줍니다. 퍼미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 고치고 원격에서 머지 요청을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지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 뒤지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쌍욕 먹어, 쌍욕 먹어. 그거는 완전히 진짜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그래서 브랜치를 만들고 머지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 배포란 무엇인가 하는데 왜 이거 하느냐. 배포할 때에 이제는 소스코드 저장소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온라인상으로 다 이제 작동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AWS 클라우드에 있는 뭐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아니면 젠킨스를 이용한다든지 할 때도 전부 다 소스 코드 저장소를 이용해서 다 하게 되어 있지 내 컴퓨터에 내만 갖고 있는 소스 코드 가지고 반영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현재는 다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 몇백 명씩 개발자들이 몇백 명이 달려들어서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 저장소는 매우 매우 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트 같은 경우 내가 개발자로서 뭔가 잘 하고 싶다, 뭔가 평가를 잘 받고 싶다 할 경우에 기트 저장소, 기트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 개발자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SCM, 배포란 무엇인가 중에서 SC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젠킨스를 이용한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